시장의 문을 쉽게 열어보는 주식학개론 시간입니다. 바깥 날씨는 미세먼지가 좀 잔뜩 낀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만 증시에서만큼은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은 것 같은 그런 분위기도 감지가 되고 있네요. 자, 코스피는 오늘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 돌파 2,800이라는 미지의 영역에 조금 더 바짝 다가선 모습, 그런 흐름이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코스닥도 상승 흐름에 동참을 해주면서 물론 좀 상대적으로 약하긴 하지만요. 자, 그래도 양시장 모두 흘렀습니다. 자, 주식학개론 오늘은 토마토 투자클럽 문서진 전무가, 김혜진 전무가 이렇게 두 분의 진이 모셔보고요. 더 선물 같은 정보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중요한 이슈 한 가지를 좀 전해드렸죠. 애플에서 만들겠다는 전기차, 소위 애플카 모멘텀을 타고서 대표적인 애플 협력사죠. LG전자나 LG이노텍 이렇게 LG 관련주들의 주가가 솟구쳤습니다. 자, 이 이슈를 조금 더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주식 경제 이야기 쉽게 풀어보는 지니스탁 지금부터 들어가겠습니다. 네, 지니스탁의 진이 문서진 전문가와 인사부터 나눠보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방금 제가 언급을 했던 것처럼 애플카 이 모멘텀 타고서 LG전자는 어제 12년 만에 상한가, 이노텍도 거의 상한가 부근까지 다녀왔습니다. 자, 이렇게 애플카 관련한 LG그룹주들의 이슈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저희가 이제 어제도 이 애플카와 관련된 부분에 이야기를 한번 드렸었던 적이 있는데요. 중요한 건 이제 LG그룹이 어쨌든 이쪽 관련해 가지고 가장 많은 모멘텀을 받고 있다 보니까 LG그룹과 관련 쪽에만 저희가 좀 특별하게 조금 더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애플카가 나오면서 자율주행 전기차를 애플이 생산한다, 이 이슈에 관련 종목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거기서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아무래도 LG전자가 될 것 같은데요. LG전자가 앞서 지금 앵커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12년 만에 상한가가 나왔다라는 거고요. 근데 대표적인 건 이거죠. LG전자가 애플에 납품을 한다라는 이슈는 아니고요. LG전자와 이제 마그나, 캐나다에 있는 글로벌 이제 자동차 부품 회사로는 1위 회사죠. 마그나와 이제 협력을 하면서 이 전기차, 그러니까 전기차용 부품을 전용으로 생산하는 이 기업을 만들겠다. 그래서 조인트 벤처를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급등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LG 그룹은 또 애플과의 좀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요. LG 디스플레이라든지 그다음에 LG 이노텍을 통해서도 이제 납품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거 조인트 벤처 됐을 때 애플이랑 뭔가가 연계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진 거인데요. 저는 어제도 이거 부분을 좀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저는 LG전자랑 마그나가 이 합작을 한 거에 전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이거 애플에 대한 모멘텀은 뚜껑을 열어봐야 하는 거예요. 뚜껑을 열어봐야 하는 거고, 실제로 써줄지 안 써줄지도 모르는 거죠. 근데 어찌되었던 내년에는 비테슬라 진영의 약진이 예상되는 상황, 그만큼 전기차가 많이 나올 거고, 전기차가 많이 나온다는 건 관련 전장 부품 판매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LG는 이번에 마그나와 합작은 굉장히 저는 잘했다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마그나가 아무래도 글로벌적인 자동차 부품 업체인 건 맞습니다. 맞지만 마그나에 항상 좀 따라오는 부분은 성장성에 대한 좀 우려감이 있었거든요. 사실 마그나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과 관련된 부분도 굉장히 먼저 이 개발도 굉장히 많이 했었고요. 그다음에 라이다와 관련된 부분도 개발을 굉장히 많이 했지만, 실질적으로 모두 그 개발과 하는 과정에서는 계속 이제 소위 말하면 많이 좀 뒤처지기 시작한 거죠. 이 자율주행 관련 쪽에 해가지고는 이 웨이모, 구글의 웨이모라든지 그다음에 GM의 크루즈, 그다음에 테슬라 이런 쪽에 다 지금 밀려 내려가고, 개발을 이쪽이 더 늦게 하고 하진 않았거든요. 그다음에 라이다와 관련된 부분도 일찌감치 개발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조금 더 라이다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회사는 벨로다인이라든지 그다음에 루미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뭔가 자꾸만 이제 엇박자가 났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요즘의 자동차 산업이 예전의 전통적인 자동차 산업은 그냥 메카닉적인 포지션이 많았죠. 그래서 현대차나 이런 데 다니시는 분 보면 우리 흔히 말하는 이제 기계과, 그러니까 메카닉 쪽의 포지션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근데 테슬라가 나오면서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이제 자동차 산업에 대한 부분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테슬라 같은 경우는 거의 메카닉도 많고, 그럼 거기에 이제 전자공학을 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다 보니까 소프트웨어 이런 쪽으로 종합적인 지금 현재 자동차 이
그러니까 종합적인 좀 부분이죠. 단순 메카닉만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마그나가 항상 아무래도 보다 보니까 전통적인 산업 쪽에 메카닉에 좀 집중돼 있다 보니까 자꾸만 시대에 좀 뒤떨어지는 흐름을 만들었던 거죠. 근데 그 과정에서 본인들 스스로 뭔가를 해봤는데 자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IT 회사와의 오히려 협력을 통해서 이거를 좀 돌파구를 마련해 놓지 않을까라는 포지션이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LG전자를 선택한 거고 LG전자 입장에서도 뭔가를 굉장히 많이 잘 만들어 놨어요. 만들어 놨는데 뭐 이걸 뭐 그러니까 팔기에는 판로가 많이 없는 거죠. 아무래도 LG전자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뭐 전자 IT 업종이다 보니까 뭐 이게 이 자동차 쪽에 대한 아무래도 영업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근데 이 부분을 또 마그나와 또 합작 법인을 하면서 이 부분을 좀 커버를 할 수 있는 거. 양쪽 모두 이번 합작은 서로에게 부족한 부분을 합칠 수 있는 아주 좋은 시너지가 나올 수 있는 합작법인 설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는 이 이벤트는 단순히 애플 관련 이슈만 가지고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이 이슈는 좀 중장기적으로도 이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LG 이노텍도 저희가 어제 탑픽으로 이야기 드렸는데 이걸 이야기하자마자 바로 그러니까 바로 그냥 가버렸더라고요. 목표가가 도달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조금 애매하긴 한데 어쨌든 근데 LG 이노텍 오늘도 하락을 하지만 애플 전장 납품에 대한 기대감은 확실하게 높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도 설명드렸지만 LG 이노텍이 하고 있는 쪽 특히 카메라 모듈 3D 센싱과 관련된 부분은 이 전기차 그러니까 자율주행차의 필수 부분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애플과의 협력 관계를 감안하면 충분히 이쪽에 납품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전일의 급등에 따른 이 가격 조정 거기에 또 이제 어제 애플이 또 하락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관련 종목들이 좀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렇게 우려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보면 뭐 조정 매수의 기회로 봐도 된다라고 저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애플과 관련해서 LG전자 그리고 LG이노텍이 왜 잘 갔는지 그 이유 좀 들어봤습니다. 자, 그런데요,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어제 워낙 많이 올라서 오늘 좀 약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이 LG 그룹주들 대응은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네, 워낙 많이 올랐죠. 예, 워낙 많이 올라서 지금 당장 공략하는 건 좀 무리가 있다라고 보고요. 혹시라도 뭐 LG전자를 공략하기가 까다롭다고 해서 LG전자 우선주를 또 공략을 많이 하더라고요. 요즘에는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시장에 많이 이제 또 진입을 하다 보니까 그런 종목들이 많이 움직여요. 뭐 우선주 같은 것도 한 번씩 움직이죠. 뭐 그 삼성중공업 그 카타르 관련 이슈 나올 때도 삼성중공업을 못 사니까 삼성중공업 우선주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어요. 물론 뭐 거기서도 수익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상당 부분 이제 급락을 통해서 수익이 많이 안 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어쨌든 그런 식으로 좀 급등락을 많이 하는데 저는 이 흐름을 시세로 보고 대응하는 건 안 맞다고 봅니다.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시세만 쫓아서는 수익이 안 날 것 같아요. 지금 이 애플카와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단순히 그 미래차와 관련된 부분은 단순 테마는 아니거든요. 단기 테마도 아니고 결국엔 중장기적으로 시장이 흘러가는 트렌드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트렌드 관련 종목을 시세만 보고 들어간다. 제가 보기엔 뭐 그렇게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이거는 뭐 오늘 뭐 보니까 약간 여담이긴 한데요. 지금 올해 그 주식 투자를 했는 그 성별로 볼 때 남자, 여자 이렇게 성별로 나눴을 때 주식 투자의 승자는 여성분들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여자분들이 대부분 어떻게 걸 많이 했냐? 삼성전자, 그 다음에 그 이 레버리지 코스피 레버리지 이거를 해서 수익이 많이 났더라고요. 근데 남성분들은 수익이 별로 안 났더라고요. 4% 정도 났더라고요. 여성분들은 한 5배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수익률에. 근데 대부분의 남자분들이 했던 건 다 단기 트레이딩이었어요. 신풍제약, 그다음에 뭐 우리 흔히 말하는 곧버스 이런 거죠. 자꾸만 이제 마켓 타이밍을 자꾸만 이제 보려고 하고 뭐 샀다 팔았다를 많이 하는 거죠. 계속 어쨌든 주식이라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물론 단기 트레이딩이 또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그건 이제 어느 정도 실력이 쌓였을 때인 것 같고요. 지나치게 시세만 보고 간다면 수익이 크게 나긴 어렵다. 결국 그 산업의 업황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좀 장기 투자를 하시는 게 훨씬 큰 수익이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 LG 그룹주들은 지금 분명히 단기적으로는 급등락을 많이 할 겁니다. 근데 그 급등락을 이용해서 단기 트레이딩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뭐 지금 LG라든지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이번을 통해서 내년도부터 새로운 어찌 보면 이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LG전자든 LG이노텍은 좀 조정 시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매수 관점에서 매수를 하셨으면 유효하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LG 디스플레이도 저는 좀 관심을 좀 가져볼 만하다고 보는데요. 어쨌든 지금 요즘에 나오는 차들을 몰아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대부분 이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큽니다. 예전에 비해서 디스플레이 영역이 되게 넓어지고 있어요. 특히 뭐 테슬라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청나게 디스플레이가 크지 않습니까? 전기차, 자율주행 차로 가면 갈수록 내부의 디스플레이는 점점점 더 커질 겁니다. 그럼 거기에서도 분명히 또 수혜가 될 수 있는 건 LG 디스플레이가 될 것 같고요. 뭐 LED 여판과 관련된 부분은 이제는 제가 보기에는 바닥은 찍었다라고 보고 내후년 정도 OLED 여판이 내년도에도 막 아주 좋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내후년 정도에는 확실하게 OLED 시장은 지금보다는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LG 디스플레이까지도 저는 뭐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자동차 전장과 관련된 부분 단순히 애플카에 대한 테마보다는 애플뿐만 아니라 다른 자동차 메이커에도 충분히 납품이 가능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자동차 전장 부품, 전장 사업부의 성장성을 감안한다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조정시 매수 의견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애플 관련해서 LG 그룹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만 짧게 볼 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좀 중기적인 관점에서 오히려 조정을 줄 때는 매수의 기회로 활용해보자 이런 말씀까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지니스탁에서 살펴드렸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김혜진 전문가도 같이 불러서 주식학개론 강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뭐 이제 12월도 거의 다 마무리되어 가고 있고 이제 크리스마스 바로 눈앞에 두고 있으니까 12월 진이들의 탑픽 종목들 그 현황을 총체적으로 좀 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학개론 오늘의 페이지 지금부터 열어보겠습니다. 네, 12월 종목 점검 시간이 이제 다가왔습니다. 12월에 다뤘던 뭐 주제들, 종목들 상당히 많았던 것 같은데 일단 전반적인 주제, 종목들 한번 먼저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김혜진 전문가님. 네, 저희가 12월 달 이제 탑픽 종목들을 점검하는 시간이 또 돌아왔습니다. 오늘이 크리스마스 이브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오늘 네, 의상을 이렇게 트리처럼 입고 오셨나 봐요. 반짝반짝하게 저도 그래서 색깔 좀 녹색으로 한번. 나무로 네, 입고 오셨네요. 빨간색이 없네요. 그렇네요. 빨간색을 입고 올 걸 그랬네요. 네. 그래서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 그리고 저희가 또 주식학교에 출연하는 12월의 마지막 날일 것 같아서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탑픽으로 제시했던 종목들이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는지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일단 12월 달에도 정말 여러 가지 주제들, 섹터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물론 저희가 워낙에 한 달에 한 번씩은 거론해 드리고 자주 언급드리는 섹터군이 있지만 2차 전지, 5G는 뭐 거의 이번 달에도 빠지지 않고 계속 들어갔네요. 그렇죠. 또 뭐 신재생 에너지 쪽, 뭐 탄소 중립과 관련해서도 저희가 또 한 번 더 강조를 네. 드렸던 부분이 있었고 정말 좀 여러 가지를 다뤘는데요. 뭐 저희가 좀 최근에 뭐 경기 민감주들 뭐 흐름도 괜찮을 것 같다. 철강주 네. 뭐 또는 뭐 코로나 백신이 다시 나온다면은 이제 다시 경제 활동이 재개되고 뭐 영화 이런 쪽도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 저희가 이 영화에서도 좀 강조를 드렸던 종목, 그다음에 드라마 컨텐츠 쪽에도 저희가 강조를 드렸었던 종목들이 있는데 그 종목들이 또 최근에 또 많이 오르더라고요. 맞아요. 네. 다시금 또 상승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외에도 뭐 다양하게 최근에 또 애플카까지 해가지고 저희가 어제 바로 이제 LG이노텍을 말씀을 또 강조를 드렸는데 정말 좀 시세가 정말 계속 지금 빵빵 터지고 네, 있습니다. 20만 원을 제가 제시해드렸던 것 같은데 그냥 그날에. 그날 바로 와서 이제 윗골이 달고 내려왔더라고요. 네, 각각의 이제 하루하루마다 주제에 따른 탑픽을 제시를 해드렸잖아요. 그러면 그날의 탑픽 종목들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 달에 총 12종목이 탑픽으로 제시가 됐는데요. 물론 저희가 뭐 하루에 4종목씩 소개를 해드리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한 종목씩 꼽아드렸으니까 어떤 종목 눈에 보이실까요? 뭐 저희가 최후에는 이 중에서도 탑픽 하나 뽑겠지만 근데 저희는 지금 눈에 보이는 게 네. 잘 안 간 게 그렇게 많지가 않네요. 12월 달에 저희가 좀 탑픽으로 제시해드렸던 종목들이 잘 갔어요. 네. 오히려 11월, 10월 달에 이제 탑픽으로 제시했던 종목들보다 더 시세 분출은 더 빠르게 내주더라고요. 눈에 띄는 건 지금 사이맥스도 지금 눈에 들어오고 RFHRC, LS, 하나기술, 하나기술, LG이노텍 이거는 저희가 이미 뭐 이야기하기 전부터 먼저 언급을 먼저 드렸었던 종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LG이노텍 그다음에 위즈윅 스튜디오도 최근에 또
급등이 나오는 모습을 보였고 확실하게 12월 달에 저희가 제시해드렸던 이 탑픽 종목들이 전반적인 분위기가 좀 괜찮았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뭐 산타 느낌으로 뭐 크리스마스 특집으로 의상을 준비해 주신 것 같기도 한데 그래서 그런지 12월 달에 말씀해 주셨던 종목들 확실히 좀 빨리 잘 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런데요. 이 중에서 일단 목표가에 도달한 종목이 있는지가 많은 분들께서 참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그 목표가 도달 종목과 함께 현재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좀 정리 더 해보도록 하죠. 네. 저희가 탑픽 종목을 제시해 드리면서 가격 전략을 같이 이제 제시를 해 드리니까 거기에 가격 범위에 맞게 대응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라고 했는데요. 목표가에 도달한 종목들이 이번 달에도 있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근데 또 특징적인 것이 12월 달에 추천드렸던 종목들이 빠르게 지금 목표가에 많이 도달했어요. 벌써 왔어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평균적으로 목표가를 설정해드리면 한 30% 정도 수익을 기준으로 1차 목표가를 설정해드리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30%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뭐 바로바로 지금 좀 달성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네. 최근에 정말 하나기술의 상승세도 정말 돋보이는 부분이 있고요. 2차 전지 관련 내에서 저희가 사실은 어제도 이제 목표가 도달을 또 2차적으로 했기 때문에 네. 강조를 드렸었는데 2차 전지에서 지금 사실은 뭐 장비보다는 저희가 좀 소재 쪽의 기업들이 조금 더 성장 탄력은 더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근데 하나기술은 그 중에서도 또 2차 장비 내에서도 좀 탑픽이지 않을까라고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네, 제가 이거를 이제 탑픽으로 뽑으면서 그냥 설명드릴 때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원래 이제 상장이 됐을 때는 좀 비쌌어요. 관련 기업들 내에서도 이제 피어 내에서 상당히 좀 할증을 받던 종목이었는데 그리고는 주가가 많이 조정을 줬습니다. 그래서 바닥권에 있길래 저희가 이 정도면 매수를 해볼 만하다라고 강조를 드렸고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장비주보다는 소재주를 좋아하는데 그래서 장비주 중에서는 이 종목이 더 특화가 돼 있다라고 이야기 드렸던 게 이제 대부분의 라인 자체를 그냥 턴키 방식으로 통으로 그냥 본인들이 다 이제 소위 말해 라인을 갖출 수 있는 국내 유일의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회사들은 이런 거죠. 뭐 내가 만약에 뭔가 사이클러 그다음에 그다음에 포메이션 그럼 거기에 대한 기계를 파는 거고 뭐 롤투럴 장비면 롤투럴 장비에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코팅 그다음에 건조 이런 것도 그 라인들의 각각의 특정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 대부분은 납품을 한단 말이죠. 근데 이 하나기술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러니까 뭐 극단 공정 같은 것들을 자기들이 다 합니다. 그래서 뭐 코팅부터 해서 건조 뭐 이런 것부터 쭉 다 가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뭐 패키징까지도 전 공정을 한 라인으로 다 만들 수 있는 실력을 갖추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특히 최근 들어서 계속 이제 지속적으로 주요 셀 업체들이 계속 이제 증설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증설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당연히 이쪽에 대한 수주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고 특히 하나기술 같은 경우는 또 헝가리 쪽에 또 매출이 있는데 중요한 건 지금 이 삼성 SDI라든지 뭐 LG화학이라든지 그다음 뭐 파나소닉이라든지 이런 쪽이 그쪽에 지금 공장에 증설을 많이 한다라는 거죠. 특히 또 하나기술 같은 경우는 웬만한 회사들은 다 거래처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뭐 이렇게 뭐 원통형, 각형, 파우치형 이렇게 따로 나누어지는 게 아니라요. 어떤 종류의 이 배터리도 다 패키징이 가능한 기술을 또 가지고 있는 회사죠. 그러다 보니까 뭐 매출처가 굉장히 다변화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물론 이제 근데 최근에 많이 올랐습니다. 최근에 많이 올라와가지고 그렇죠. 좀 단기적으로 보면 눌림이 나올 것 같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직까지도 매수는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러니까 2차 전지를 제가 설명드릴 때 항상 이제 많은 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드리거든요. 2차 전지 분명히 많이 올라온 건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갈 것 같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2차 전지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전의 내연기관 업체들이 2차 그러니까 전기차 시장이 이렇게 빨리 성장할 거라고 생각 못했던 거죠. 쉽게 말하면 테슬라가 이렇게 빨리 성장할 거라는 걸 생각을 못했던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수직 계열화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좋은 기업들을 자기들이 좀 빨리 가지고 오고 했었어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 이거잖아요. 내연기관 만들 때 내연기관 핵심은 엔진인데 그 엔진을 지금 따지면 다른 회사에서 사오는 거니까 완전히 지금 어찌 보면 껍데기만 만든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했던 거는 워낙 전기차 시장의 성장성을 조금 너무 간과했던 부분이고 그러면 수직 계열화가 안 됐단 말이죠. 근데 이제 좀 다를 겁니다. 지금부터는 관련한 회사의 이런 주요 메이커들, 그러니까 내연기관 메이커들, 뭐 현대차,
그다음에 뭐 폭스바겐, 뭐 GM, 포드 이런 회사들이 이쪽을 굉장히 많이 투자할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뭐 그냥 우리가 이 소위 말하면 뭐 투자 목적의 것보다는 아무래도 공급을 더 원활하게 받기 위한 내연기관 차들의 메이커들의 뭐 이런 이쪽 배터리 관련 기업들의 투자는 계속 이어질 거라 보고요. 이게 지금 미국 시장에서도 계속 그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쵸. 저희가 계속 이야기되는 퀀텀스케이프 같은 경우도 계속 그쪽으로 좀 투자가 좀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이런 2차 전지 시장 자체는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하지만 내년에도 더 갈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좀 눌림목이 나온다면 하나기술 같은 종목들은 좀 모아가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장비를 턴키로 한 번에 납품할 수 있는 기술이라서 이름 내에 하나 기술. 그렇네요. 네, 네. 그럴 수 있네요. 그렇죠. 네.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아까 지니스탁에서도 좀 LG 그룹주 해가지고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저희가 뭐 이런 것들을 보면 미리 우리가 다 이야기를 좀 했었네요. 네. LG 전자도 그렇고 LG 이노텍도 이노텍. 그렇고 예, 이미 이야기를 해서 그때 또 매수하셨던 분들 또 수익이 또 크게 났을 것 같네요. 그러게요. 철강주들의 흐름도 최근에 괜찮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보고 제가 좀 깜짝 놀랐던 게 이 무거운 포스코가 한 거의 40% 가까운 수익이 나왔다라는 게 근데 뭐 LG 그룹주도 지금 뭐 그 무거 12년 만에 12년 만에 상한가가 상한가가 나왔고. 났으니까 네. 맞아요. 예. 요즘엔 뭐 대형주, 뭐 소형주 구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한번 이제 딱 시장에서 관심 쏠렸다라고 하면 그냥 상한가 만들어 버리니까 네. 최근에 포스코 같은 경우도 흐름이 좋고요. 반도체 장비주에서도 저희가 사이맥스 되게 좋아해서 많이 좀 강조를 드렸던 것 같은데 사이맥스 같은 경우에도 상승률이 되게 괜찮거든요. 이게 저희가 근데 반도체 쪽으로 설명드렸다기보다는 이제 로봇 관련 종목을 저희가 설명드릴 때 주제에서는. 예, 타픽으로 이야기 드렸던 것 같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로봇 산업 이제 계속 긍정적일 것 같다. 다만 이제 실질적인 매출 나오는 게 아직까지 중요하다라고 강조드렸고 그래서 그때 당시 뭐 뭐 로보스타 뭐 이런 것도 많았지만 저희가 이제 이게 오히려 더 낫다라고 이야기 드렸어요. 근데 그 이후에 관련 종목들은 많이 급락을 했고요. 사이맥스만이 유일하게 잘 버티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만큼 이제 어쨌든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부분 명확한 매출처가 있기 때문에 사이맥스는 앞으로도 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저는 더 홀딩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좀 더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네. 방법으로 가셔도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제 목표가에 도달한 종목 이외에 지금 저희 보유 종목들이 탑픽 종목에서 많이 있으니까 지금 한번 보유 종목들의 흐름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이건 이제 손절가도 이탈하지 않고 그쵸. 그다음 목표가도 터치하지 않은 종목들인 거죠. 저희가 이때가 소개시켜드릴 건 누구에서 저희가 손절 라인도 제시를 해드리잖아요. 근데 저희가 지금 다행이죠. 12월 달에 제시해드렸던 저희 종목들 또는 그 앞전에 10월, 11월에 제시해드렸던 종목들 중에 손절가 터치한 종목이 없어서 네. 그 종목은 안 가도 될 것 같고 지금 보유하신 그러니까 목표가와 손절가 사이에서 이제 있는 종목들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수익률 순위로 네. 지금 나열을 한 부분인데요. 현재 보유 종목 중에 가장 높은 수익률을 나타내는 게 NC소프트네요. 네. 네, 10월 달에 저희가 한 번 더 다뤄드렸었는데 여전히 목표가 120만 원 바라보시는 것이고. 네, 이거 사실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이제 내년이 이제 본격화거든요. 그럴 것 같아요. 지금 트릭스타 M 같은 경우도 지금 굉장히 사전 예약이 굉장히 많이 됐고 특히 이번에 서버도 더 늘려서 증설을 할 정도로 굉장히 이제 트릭스타 M은 사실 NC에서도 이 정도일 거라고 생각 못했던 겁니다. 물론 다만 트릭스타 M은 NC가 자체 개발한 건 아니고요. 퍼블리싱만 하는 거라서 사실 뭐 자체 개발한 것만큼 수익이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아무 생각도 기대도 안 했었던 부분이 또 올라오는 거라서 뭐 긍정적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본 게임은 내년이죠. 이제 그리고 또 이제 코로나가 또 재확산되고 하다 보니까 또 게임주에 대한 또 기대감도 지금 작용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내년에 뭐 블레이드 앤 소울 2 그다음에 뭐 아이온 모바일 그리고 TL PC 뭐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줄줄이 NC 역사상 한 해에 게임이 신작이 3개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쵸. 예, 그 엄청난 어떻게 보면 NC의 이벤트라고 볼 수 있고요. NC의 시세는 올해 굉장히 많이 가긴 했지만 저 내년엔 더 많이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내년이 어찌 보면 본 게임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120만 원 목표가 여전히 뭐 저는 유지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작 모멘텀이 풍부할 수 있는 한 해가 내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진짜 목표가까지도 좀 홀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징적인 거 일단 GS건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건설주가 아니라 이때 탑픽이
그 2차 전지 그렇죠. 네. 폐 배터리 리사이클링. 관련 맞죠. 예. 소개해드렸거든요. 왜 GS 건설이 갑자기 2차 전지 리사이클링에 나오냐라고 하셨을 수도 있는데 최근에 이 GS 건설이 지금 신성장 산업을 지금 많이 넓히고 있거든요. 그렇죠. 뭐 그래서 이쪽에서의 좀 기대되는 부분이 많은데 데이터 2차 센터도 전지. 뭐 하고. 맞아요. 안양에 지금 데이터 센터도 건축을 하고 있는 중이고 이 2차 전지에 이제 리사이클링 하는 거 소재나 부품을 지금 다시 재활용하는 부분들은 지금 포항에 지금 네. 공장을 증설하는 중이거든요.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뭐 전기차 2차 전지 성장은 당연히 될 것이고 그리고 앞서서 지금 2차 전지가 거의 이제 10년 최초에 출시된 전기차가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한 10년 아직 남지 안 됐는데요. 이제 재활용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될 시기가 도래를 하고 있으니까 이 시장도 점차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이쪽 관련된 신성장 사업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본업인 건설 같은 경우에도 뭐 내년에 국내에서의 주택 공급 물량을 좀 늘릴 것이다라는 생각들이 더 많으니까 이쪽에서 건설 자체 본업도 좀 탄탄하게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GS 건설은 이제 베트남 쪽에 또 사업부가 그렇죠. 이제 뭐 베트남 쪽도 사실 코로나 때문에 약간 사업이 지금 다 정체가 되고는 있는데 사실 베트남도 동남아에서는 굉장히 코로나 관리가 지금 잘 되고 있는 국가 중에 하나잖아요. 이게 이제 코로나가 좀 종식되면 내년 한 하반기에는 또 베트남 쪽의 모멘텀 또 다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GS 건설은 뭐 내년까지도 지금 김혜지 전문가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끌고 가셔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저는 또 레이크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저희가 제시해드렸던 목표가가 3,000원이거든요. 충분히 목표가까지 좀 수익을 좀 늘려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가져가셨으면 좋겠는데 레이크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독보적인 부분이 이제 TMA라고 해서 트리멘탈 알루미늄을 생산하는 기업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LED라든지 아니면 태양광의 전지라든지 아니면 반도체의 전구체의 소재로 쓰이는 네.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글로벌적으로 이 TMA를 생산하는 기업이 4군데밖에 없거든요. 미국의 그레이스, 뭐 독일의 지금 랑시스 같이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그 4개 안에 속하는 글로벌 그룹이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뭐 저희가 태양광, 신재생 에너지에서 물론 풍력 에너지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고 또 거기에 덧붙여서 태양광 발전도 강조를 드리고 있잖아요. 거기 태양광에 들어가는 고효율 태양 전지의 지금 전구체도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글로벌적으로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네. 있거든요. 그러니까 태양광 시장이 커지는 거, 특히 뭐 국내도 국내지만 미국 쪽에서의 그렇죠. 지금 태양광 발전 시장이 조금 빠르게 성장을 할 수 있을 거 생각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수혜도 받을 수 있고 또 LED 같은 경우가 저희가 지금 디스플레이 업황을 말씀드리면서 OLED도 OLED 쪽에 기대감도 있지만 지금 LCD 또 덩달아서 지금 계속 생산을 늘리고 있거든요. 오히려 줄이지를 않고 늘리고 있어요. 삼성전자가 이제 LED로 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QNED로 해가지고 내년에도 이제 미니 LED 쪽은 계속 이제 긍정적일 수밖에 그러니까요. 없다라는 거고 마이크로 LED도 나온다고 이게 이제 하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LED가 어찌 보면 예전에는 가격 싸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 뭐 중소기업 적합 업종으로도 선정될 정도로 기술 장벽이 크게 많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 업체들이 엄청나게 물량을 많이 밀어냈고 맞아요. 그러면서 사실 굉장히 이제 돈이 안 나는 사업으로 됐는데 이게 이제 미니 그냥 마이크로 더 작아지면 그때부터는 이게 기술이 기술력이죠. 들어갑니다. 그때부터는 지금보다는 더 작아지는 거. 지금 뭐 미니 LED가 원래 기존에 거 한 4분의 1 정도 크기인가요? 뭐 하여튼 그렇게 계속 작아지는 거. 마이크로 LED는 훨씬 더 작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LED가 작아지는 거 역시도 뭐 이런 기술 장벽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죠. 거기에 들어가는 전구체 전구체. 굉장히 많이 들어갈 거라 보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레이크 머티리얼즈도 목표가까지 홀딩 전략으로 가셨으면 좋겠고. 그럼 저는 좀 특이한 게 그 삼성카드가 또 이제 포함이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요. 예. 저희가 삼성카드를 뭐 금융주가 아니라 저희가 쇼핑 시즌, 그렇죠. 연말에 쇼핑 시즌이 많이 일 것인데 결국엔 그 쇼핑을 결제하시는 카드 네. 그 정도에서 실적도 좋아질 수밖에 없다 해서 삼성카드를 그때 탑픽으로 제시를 해드렸거든요. 11.7%의 지금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는데 나름 좀 견조하게 상승을 해주고 네. 있습니다. 계속 목표가까지 갈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삼성카드도. 그리고 이제 조금 마음이 아픈 종목이 네. 제일 마지막에 있는 아, 오르지 않은 건 아닌데 네. 그러니까 기대를 하는 것보다는 좀 덜 가는 거죠. 쉽게 말하면 제가 이것도 제가 오늘 더 마스터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지금 5G는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야구로 제가 따지면 네. 그러니까 2할 8푼, 네. 타점 70 타점, 그다음에 홈런 한 15개 정도. 그러니까 못 치는 건 아닌데 못 치는 건 애매하네요. 애매한 거예요. 네. 지금 이제 FA로 들어왔는데
최소한 홈런 한 30개 쳐주고 타점도 한 100개 넘고 타율도 한 3할이 넘을 거라고 기대하고 왔는데 지금 약간 못한다라기보다는 또 약간 기대치를 못 미치는 이런 흐름인 것 같은데요. 제가 보니까 이제 슬럼프 이제 벗어날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시즌에 제가 보기에 분명히 뭐 홈런 40개에 뭐 3할 2푼 그다음에 타점 한 150개 하지 않을까. 내년에는 MVP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아침에 뭐 더 마스터에도 이야기했지만 1월달 시밴드 경매가 마무리되고 한 1월 한 중순 그다음에 좀 늦어도 1월 말 정도에는 이번에 시밴드 경매를 받았던 이제 업체들로 하여금 발주가 나올 거기 때문에 그쵸. 또 그때 그 발주 모멘텀으로 또 한번 급등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올해보다는 내년이 발주의 모멘텀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올해는 사실 뭐 미국도 본격적인 투자는 안 됐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믿고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우리나라도 투자가 좀 안 됐죠. 그러니까 중국을 기대를 했었는데 중국은 이제는 뭐 자기 산업 중심으로 돼버리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대했던 중국 매출은 아예 없었고 그다음 또 기대했던 국내 쪽 매출은 없는데 내년에는 그동안 계속 이제 기대를 했었던 게 다 폭발적으로 나온다는 거죠. 상반기에는 미국 그다음에 이제 하반기에는 유럽과 인도 이쪽으로 계속 수준 모멘텀이 나올 거기 때문에 저는 지금 자리가 계속 제일 괜찮은 자리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KMW 가지려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못한다고 잘하고 있습니다. 못한 2할 8푼 홈런 15개 좀 아쉽지만 그래도 제가 보기엔 충분히 가지고 방출할 선수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쵸. 그리고 이제 이번에 요 슬럼프 끝나고 나면 홈런 40개에 3할 2푼 타점도, 네. 타점 150개 때릴 수 있을 거니까 충분히 저는 더 들고 가셔도 될 거다라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로 뭐 매수 기회로 삼으세요라는 이제 문구가 워낙에 뭐 그냥 진부할 수는 있겠지만 하지만 진짜 지금이야말로 매수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구간이지 않을까. 오히려 상승하면 좀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좀 통신 장비주, 5G 관련 주들은 좀 매수 기회 삼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목표가까지 12만 원 제시해 드렸는데 그때까지 쭉 홀딩 해는 전략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 보유 종목 중에 손실권, 그러니까 지금 수익권 종목들 말고 지금 손실권에 있는 종목들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역시 손실률이 가장 좀 높은 종목 순으로 나열이 되는 건데요. 일단 하나솔루션이 근데 여기서 봐서 특징적인 거는 네. 확실하게 신재생 에너지 쪽 관련 종목들이 맞아요. 좀 이번에 좀 못 갔네요. 최근에. 아무래도 바이든이 당선되고 나서 힘을 좀 못 쓰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취임을 하고 나서 파리교육협약 재가입이 나오면 다시 한번 이벤트가 좀 나올 것 같긴 한데 그 전까지는 이제 워낙 시세를 먼저 뿜어줬다 보니까 지금 옆으로 좀 행보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솔루션은 최근에 이제 유상증자도 그렇죠. 했는데요. 저는 이제 예전과 요즘의 유상증자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유상증자를 하면 무조건 떨어졌어요. 그쵸. 주가 희석 때문에 무조건 떨어졌는데 요즘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유상증자 이슈가 나면 급락이지만 뭐 최근에 유상증자를 발표했던 기업들 보면 뭐 두산중공업, 그다음에 뭐 CS 윈드 이런 종목들을 보면 오히려 이 유상증자 발표 이후에 한 3, 4거래일은 하락을 해요. 근데 그거를 다 끄집어서 다 급등시키면서 신고가가 나오고 있거든요. 저는 뭐 그만큼 이제 시장의 참여자들 입장에서 조금 더 스마트해졌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유상증자를 하는 이유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쵸. 진짜 얘가 돈이 없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워낙 많은 수주를 해야 받아온 게 되는데 많으니까. 지금 당장 내가 돈이 없어서 하는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미래 성장에 대한 투자라는 걸 좀 인식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상증자 하고 나서 유상증자 이꼬르 급락 이 공식은 지금 깨진 것 같고요. 오히려 요즘에는 유상증자 하고 나서 오히려 더 잘 가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흐름에 저는 맞춰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요. 하나솔루션은 어쨌든 이 종목도 내년이 기대가 되는 종목이지 않습니까? 이 태양광 관련 부분에 미국 내에서 1등,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거 태양광 뭐 폴리실리콘, 그러니까 중국 쪽에 저가 이 태양광 모듈들이 미국으로 수출되면 경쟁이 있지 않을까라고 우려감을 가지시지만 이번에 미국 의회에서 법을 통과시켰죠. 그러니까 이 강제 노역과 관련된 부분에 있는 제품들 쓰면 안 된다. 네. 이게 신장법이라고 해서 딱 그냥 정확하게 중국 기업을 타겟팅을 했습니다. 지금 중국의 폴리실리콘 업체들은 신장 지역에서 이거 폴리실리콘을 대부분 가지고 오는데요. 거기가 이제 강제 노동 노역과 관련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고 있고, 그래서 만약에 중국 신장 쪽에서 나오는 폴리실리콘을 쓴 모듈은 미국에 수입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업체들이 미국 시장에 진입하는 건 상당히 까다로울 거라고 보고요. 다행스럽게 하나큐셀 같은 경우는 그쪽에 이 폴리실리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수출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어쨌든 바이든 대통령이 뭐 공약 자체가 어쨌든 신재생 쪽이고 태양광이 좀 집중되어 있고 특히 뭐 캘리포니아, 애리조나, 뭐 텍사스 이쪽은 사실 이 글로벌적으로 태양광을 하기 가장 좋은 또
지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태양광 관련 좀 성장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솔루션은 말 그대로 요즘에는 좀 종합 솔루션 회사가 된 것 같아요. 신재생 쪽은 태양광도 있죠. 그다음 수소 쪽도 네. 지금 현재 들어가고 있고, 그다음에 태양광에서도 페브로스카이트라고 해서 또 차세대 또 기술도 계속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또 중장기적으로 저는 충분히 끌고 가셔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유상증자 관련 이슈는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되지 않을까. 혹시라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필히 유상증자를 받으십시오. 요즘에는 워낙 시장이 강세장이다 보니까 내가 이 종목이 괜찮은 종목이 가격 조정을 기다리면 장중에 내가 사겠다, 장내 매수를 하겠다 쉽지가 않습니다. 맞아요. 20%막 조정이 잘 안 나오거든요. 근데 유상증자 같은 경우는 그냥 장외에서 싸게 그냥 살인을 해서 주지 않습니까? 이미 그 유상증자 받고 났을 때 물론 뭐 받고 주가가 희석되는 건 있지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요즘은 그 트렌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점을 감안한다면 유상증자도 받아볼 만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대글로비스도 최근에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에도 뭐 꾸준하게 든든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현대차의 모든 유통을 담당하고 있는 부분이 현대글로비스니까 일단 저는 지금 손실권이긴 한데 목표가로 제시해드렸던 25만 원 라인까지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현대차 그룹도 또 내년에 또 성장 동력, 신성장 동력을 되게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지금 저 차량도 많이 잘 팔리고 있다고 하니까 이쪽에서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손실권이지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볼까요? 종목 특징적인 거 세아제강도 마지막에. 생각보다 좀 잘 안 가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네. 이거 세아제강 같은 경우는 그거죠. 이제 4분기에 이제 원화 강세로 인해 가지고 아무래도 수출 마진이 좀 떨어졌습니다. 거기에 대한 우려감인 것 우려감으로 살짝 이제 지금 요즘에 주가가 잘 안 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매출액이 거의 영업이 200% 이상 증가하는 거로 보시면 되고요. 내년에는 이제 원화 강세 부분을 수출로 더 상세를 많이 시킬 겁니다. 지금 국내 쪽에는 LNG 터미널과 관련된 부분의 수주 모멘텀도 생기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해양 플랜트 관련 쪽으로 많이 이제 그러니까 해상 이 풍력 때문에 하부 구조물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쵸. 그러면서 이제 후륙간 수요가 많이 늘어나는데 지금 세아제강 같은 경우는 좀 발빠르게 후륙간 관련 시설을 기술을.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이쪽 관련 부분에 지금 굉장히 많이 대응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이쪽에 매출이 없었는데 이제 하부 구조물, 해상 플랜트, 해상 풍력 하부 구조물에 대한 모멘텀,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이 LNG 이 터미널과 관련된 모멘텀이 새롭게 좀 생기면서 에너지 강간용,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쉐일 오일을 이제 캘 때 나오는 네. 이 펌프, 이 파이프, 이거가 사실 북미 수출이 굉장히 많거든요. 절반 정도가 세아제강의 매출이 그쪽 매출인데,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지금 쉐일오일 업체들이 가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많이 못하고 있는데, 이것도 미국이 좀 쉐일오일이 하반기에 내년에 지금 백신을 맞고 있으니까 한 상반기 내로 코로나가 좀 종식되면 이쪽 관련 부분의 매출도 다시 좀 살아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가 아닌 이제 바이든이니까 사실 우리나라 에너지 관광 업체들이 항상 힘들었던 건 트럼프가 반덤핑 관련 관세를 엄청나게 많이 맞아요. 부과해가지고 우리나라 기업들. 이 부분이 굉장히 리스크가 컸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리스크도 좀 낮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업황 관련 개선 기대감은 세아제강 여전히 긍정적일 거라 봅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계속 또 홀딩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탑픽 종목들을 이렇게 곰곰이 살펴보니까요. 손실을 보고 있는 종목일지라도 손절가를 터치한 종목들이 없습니다. 자, 거기다가 목표가에 도달을 했다면 정말 폭발적인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탑픽 종목들 잘 가고 있는 만큼 12월에 탑 오브 탑픽 종목을 꼽아본다면 더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12월 탑 오브 탑픽 종목 꼽아주시죠. 네. 저희가 눈에 사실 LG 생활 건강이라든지 J 컨텐트리, 용어무역 같은 경우는 이거를 개인적으로 저희가 이야기를 할 때도 업황에 대한 기대감이 엄청 강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쪽은 그냥 제가 이제 그나마 그 업황 내에서 업종 내에서 가장 좋은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막 눈에 띄는 건 없는데 근데 확실한 건 있네요. 하나기술은 근데 너무 많이 가서 선택하기는 그렇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두산중공업을 저는 이제 탑 오브 탑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내년에 저는 가장 많이 갈 개별 종목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두산중공업은 지금 재무구조와 관련된 부분은 이제 정리가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죠. 그래서 더 이상 나올 만한 악재는 거의 없다. 그리고 오늘까지 해가지고 이제 유상증자 물량까지도 이제 입고가 들어왔죠. 됐습니다. 들어왔기 때문에 유상증자 관련 이벤트도 다 소멸이 마무리가 된 상태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이야기지만 두산중공업은 내년도의 업황에 대한 개선 기대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화력발전소 계속 안 짓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원전 여전히 안 짓고 있는데
그래서 두산중공업이 이제 어찌 보면 사업을 안전히 개편을 해버렸죠. 원전 관련 부분은 소형 원자로, 제가 이거 설명드릴 때 소형 원자로 이야기를 많이 드렸습니다. 이거 쪽으로 좀 집중을 하면서 미국 시장을 공략을 했고요. 실제로 내년도에는 유타 지역에 두산중공업이 이 건설을 하는 소형 원자로가 이 원전 단지가 건설이 됩니다. 그를 기점으로 해서 미국 지금 바이든 후보도 소형 원자로 관련 부분을 계속 친환경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육성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내에 이런 소형 원자로 시장이 커질 수 있다. 여기에 대표 핵심 수혜주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산중공업이 최근에 이제 ESS 쪽이라든지 그러니까 풍력 쪽에 또 시선을 많이 돌리면서 신재생 에너지, 그러니까 석탄이 굉장히 좀 드라마틱하지 않습니까? 석탄 발전 뭐 이걸 만들었던 회사가 이 친환경으로 바뀌니까 조금 더 좀 드라마틱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내년도 그러니까 서울 뭐 그다음에 이제 이 부산시장 그러니까 이 재보궐 선거가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 제가 보기에는 본격적으로 대선 관련 테마주들이 움직일 것 같아요. 뭐 지금은 뭐 인물 관련 종목들이 움직이면서 뭐 윤석열 관련주, 뭐 이재명 관련주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사실 아시는 것처럼 대선 관련 테마주의 핵심은 인물 관련주가 아니라 정책 관련주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건 뭐 사실 뭐 정치적으로 누가 당선되고 안 당선되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이슈는 아니고요. 어쨌든 야당에 누가 후보가 되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가장 이제 강하게 제1 어찌 뭐 공약으로 내세울 게 탈원전 폐기거든요. 탈원전 정책 폐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엔 뭐 두산중공업, 뭐 한전 KPS, 뭐 그다음 한국전력 이런 종목들은 좀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를 생각한다면 두산중공업 하나 정도는 포트에 가지고 있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저는 탑 오브 탑으로 두산중공업을 저는 결정했습니다. 저는 이 종목들 중에서 탑픽 LS 좋죠, 할까 합니다. LS. 네, 네. LS 너무 좋거든요, 정말. LS는 뭐랄까요? 저희가 지금 내년에 주목하고 있는 업황 산업 중에 안 끼어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LS가 케이블 전선을 만드는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일단은 가장 기대되는 쪽, 일단 새로운 성장할 수 있는 산업이 붙은 것은 풍력. 이제 풍력 해상 풍력이 생기게 되니까 이쪽에 해적 케이블에서는 정말 기술력을 글로벌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요. 점유율도 꽤 높게 가지고 있는 게 LS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해상풍력 발전을 끌어오기 위한 케이블들 다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최근에 이제 계약 공시가 된 게 이 해상풍력 발전 글로벌 1위 기업이 지금 덴마크의 웨르스테드거든요. 근데 이 기업에 지금 5년간 그 해상 풍력에 적용되는 초고압 해상 케이블을 단독으로 일단 우선 공급을 하겠다라는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이쪽에서의 뭔가 수주 모멘텀도 내년에 풍부하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 해상 풍력 발전에 쓰이는 케이블도 일단 하나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LS 그 통신 케이블, 통신선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자회사를 통해서 뭐 미국 쪽에서는 지금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5G에 대해서도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일단 통신 케이블 같은 경우에 수주도 뭐 교체에 대한 부분도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앞으로 좀 공시나 뭐 계약이 계속 나오지 않을까 소식이 나올 것 같습니다. 국내 쪽에서는 뭐 당연히 점유율 1위니까 이쪽에서의 케이블 전선 부분에서는 꼭 이제 관심을 가지셔야 할 기업이 LS인 것 같습니다. 다른 LS 전선 아시아랑 헷갈리지 마시고요. 네. LS 딱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탑 오브 탑픽 종목 서진이의 선택은 바로 두산중공업, 혜진이의 선택은 LS로 살펴드렸으니까요. 이 종목들도 기억을 해두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이렇게 12월의 탑픽 종목들까지 모두 살펴드렸습니다. 자, 이제 주식학개론 마칠 시간 다가오고 있는데 지금 코스피 보니까 2,800선 역사적인 이 기점을 넘어선 상황입니다. 좀 긍정적인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남은 시간 여러분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주식학개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명심을 해주시고요. 크리스마스 잘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